거실은 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만큼 인테리어 할 때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많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만 집중해서 보셔도 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 왜 신중해야 하나요? 요즘은 발코니 확장을 거의 기본 공사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구축 아파트는 생각보다 사전에 체크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해당 세대가 중간층인지 탑층인지에 따라서도 시공 조건이 많이 달라져요. 탑층은 햇빛이나 외부 온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단열이나 결로 문제를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 하고요. 오래된 구축은 샤시나 외벽 상태 자체가 이미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벽만 철거한다고 끝나는 간단한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이 집이 실제로 확장을 진행해도 문제없는 상태인가를 체크합니다. 행위 허가와 사용 승인도 꼭 받아야 되나요? 이 부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는 관리 규정에 따라 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이웃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사가 중단되거나 향후 매매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보통 행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가 작성한 변경 전, 후 도면, 주민 동의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공사가 끝난 뒤에는 도면과 기준에 맞게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사용 승인 절차까지 거치게 됩니다. 확장하면 무조건 춥나요? 사실 확장 자체가 무조건 추운 건 아닙니다. 문제는 단열이나 샤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간만 넓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장할 때 외벽 단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틈새를 막아주는 기밀 시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구축은 베란다 창틀 주변의 실리콘이 노후화되었거나 외벽에 미세한 크랙이 생긴 경우도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안쪽만 예쁘게 마감해버리면 비 오는 날 벽지가 젖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확장하면 샤시 교체, 바닥 난방 확장은 필수인가요? 개인적으로는 구축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을 고민하신다면 샤시 교체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샤시는 기밀성이나 단열 성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간만 넓혀버리면 겨울철 냉기, 결로, 소음 문제가 바로 체감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 바닥 난방을 확장 공간까지 연결해 두지 않으면 겨울철에 거실과 확장부의 온도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은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구축 아파트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가장 아쉬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은 건물 구조를 지지하는 뼈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함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벽을 공간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저희가 시공했던 MBC 구해줘 홈즈에도 소개됐던 여의도 현장에서는요,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을 남겨두는 대신 벽체를 활용해서 선반 작업과 간접 조명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숨기려 하기보다 오히려 공간의 중심 포인트처럼 활용한 거죠. 또 어떤 현장들은 내력벽은 그대로 두되 현관 방향이나 주방 동선만 조정해도 공간이 훨씬 넓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TV 매립과 반매립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보통은 완전 매립, 반매립, 그리고 무타공 설치 정도로 나뉘는데요. 저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고려해 반매립 방식을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추천드립니다. 완전 매립은 TV 크기에 맞춰 벽면을 제작해 브라켓이나 장비까지 벽 안으로 숨기는 방식입니다. 벽과 TV가 하나의 평면처럼 보여서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은 열 배출이 중요한데 완전 매립은 통풍 공간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기기 수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게다가 처음 설치한 TV 규격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가전을 교체할 때 제약이 생깁니다. 반면 반매립은 어느 정도 통풍 공간도 확보하면서 외관은 충분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톱박스 교체나 배선 점검이 수월하고 나중에 TV 사이즈를 변경할 때도 대응이 유연한 편이에요. 참고로 최근에는 신축이나 벽 타공 부담 때문에 무타공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
분들도 많습니다. 벽 손상이 없고 철거시 복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벽면에 가능한 건 아니에요. 벽체 재질이나 하중에 따라 설치 여부가 달라지고 완전히 선을 숨기려면 결국 별도의 배선이나 몰딩 작업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의 생활 방식과 유지 관리 그리고 향후 TV 교체 가능성까지 같이 보고 방향을 정하는 편입니다. TV와 소파 사이에 황금거리가 있나요? 보통 시야각 기준이나 복잡한 표를 보고 시청 거리를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숫자와 표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TV 인치수를 20으로 나누면 대략적인 적정 시청 거리이다 라고요. 예를 들어 50인치 TV라면 약 2m, 75인치 TV라면 대략 3m 내외가 가장 편안한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단순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체적인 동선과 시야 그리고 공간의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소파 위치와 거실 폭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평소 시청 습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치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TV 없는 거실을 원한다면 아트월은 어떻게 꾸며야 될까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요청이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집에서 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트렌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고 싶은 컨텐츠를 따로 보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거실 TV를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는 집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실을 단순히 시청 공간이 아니라 대화하거나 쉬는 공간 또는 책을 읽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결국 TV 없는 거실은 그 공간에서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아트월은 주로 어떤 소재를 사용하나요? 예전에는 아트월이라고 하면 천연 대리석이나 패브릭 패널처럼 다소 무겁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마감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테리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하십니다. 만약 거실 아트월에 확실한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월 패널 계열의 소재를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특히 표면이 살짝 입체감 있거나 질감이 느껴지는 소재를 선호하는데요. 조명이나 자연광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기면서 공간이 깊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은 목작업 후 필름 마감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대리석 느낌을 구현한 신소재 마감재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천연 대리석 질감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무게나 시공 비용, 관리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필름 퀄리티가 좋아져서 합리적인 가격으로도 다양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다만 필름은 자재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공할 때 중간에 이음선이나 분할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설계 단계에서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거실 인테리어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 먼저 짚어봤는데요. 오늘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더 알찬 거실 인테리어 정보 2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